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중권이하고는 아주 궁합이 나쁘겠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밝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 편에 서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 하는 거는 조금 사주상으로는 좋진 않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사주를 풀 때는 물론 제가 이제 어쨌든 사주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는 이제 정치평론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주에서는 이 계묘, 병진, 경자, 물론 신은 제가 몰라요. 인터넷에 이제 올라온 그 생년월일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이제 경진이라는 건 괴강이에요. 괴강들은 사실 굉장히 총명해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신강사주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조금 틀려요. 신강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신강의 상관인 사주야. 이 신강 상관 사주들은 사실 철학관에 잘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성격이 평소에는 차분해. 근데 누가 이렇게 건들게 되면 욱해요. 그래서 이길 때까지 싸워. 이길 때까지 싸우는데 이런 사람하고 절대 적이 되면 안 된다. 왜? 자묘가 있어. 이 자묘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재명에도 자묘가 있고 이화영에도 자묘가 있어요. 의외로 이 정치평론가나 아니면은 이 정치인들이 자묘들이 많더라고. 이준석이도 자묘예요. 자묘가 있더라고. 제가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이 자묘라는 거는 아까 제가 축수미 삼형살이 있듯이 삼형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인사.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역마하고 충을 묶여갖고 싸우는 형국이니까 교통사고나 뭐 경찰서 출입해서 구속은 안 돼. 근데 이 축술미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수옥살이 있어요. 갇히는 살이 있기 때문에 갇히는 살로 싸우기 때문에 항상 깜빵에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묘형은 뭐냐? 자묘형은 이 한마디로 골랑도화살이라고 그래요. 골랑도화. 한마디로 옛날에 이제 몸파는 그 옛날에 우리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588 뭐 이런 창녀촌 있잖아요. 창녀들이 살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살이에요. 아주 불쾌감을 줘요. 말 한마디 툭 던지면, 특히 신약의 자묘들은 말 툭 던지면 뭐야? 이런 착한 애가 이런 얘기를 해? 이러는데 이 신강의 자묘들은 마음을 후벼파요. 확 돌게 만들어. 근데 요새 이제 신평하고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신평 변호사도 자묘가 있더라고. 근데 이 자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좌파들이 이 자묘, 이재명에도 이제 자묘가 있으니까 좌파들한테 이렇게 막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시원하게 들려. 아주 기가 막히게 꽈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오 기분 좋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들을 땐 되게 불쾌한 거야. 그게 자묘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적을 만들면 안 되겠죠. 괴강에 카리스마도 있고 신강인데 신강에 예를 들어서 절대 지지 않아요. 어떤 형국이냐면 이 신강 상관들은 제가 사주를 보면 어떤 남자 사주를 봤는데 차 타고 가다가 뭐 이게 차선 위반을 한다든지 이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싸우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는 게 이 상관들, 신강 상관들의 특징이에요. 이 신약 상관들, 한동훈 같이 해서 욕을 하겠어. 근데 같이 욕은 해. 근데 이 사람이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이 걱정하는 게 신약 상관들의 제가 사주를 본 결과예요. 걱정해. 이 사람이 혹시 나 좀 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오지 않나? 걱정한단 말이야. 확 내뱉어 놓고. 그게 사실 한동훈 사주고 한동훈 위원장 사주고. 이 진중권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되면 심평 그 변호사까지 이제 사주를 풀어볼 텐데 진중권이한테 못 이겨요. 궁합이 서로 너무 나빠. 거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껴있어요. 그럼 이 사주는 풀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주는 이 진토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철로 넘어가는 계절의 땅이기 때문에 약간 뜨거운 열기를 가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암석이야. 이 진토라는 건. 그 안에 이 경금이라는 거는 금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수라는 건 비가 온다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 금광이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금강에 가면은 큰 암석 속에 노란 금맥인 거예요. 거기에 괴강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금이다. 남의 카리스마가 있고 남이 이렇게 말을 잘 못 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괴강들은. 그러면 비가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자연에 대비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사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녹이는 용광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땔감이 있어야겠죠. 땔감이 있어야 불을 살려서 이 금을 녹일 수가 있다. 금을 녹여야만이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불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는 금이 많으면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 금이 본인인 거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 같은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별로 없다.
남자들은 경쟁가야. 왜냐면 금이 많아지면 불이 꺼지잖아. 그럼 엄마한테도 그렇게 효자는 아니겠죠. 엄마가 이 땅속에 묻혀 이 암석이란 말이야. 이게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이제 상관인데, 이 상관이란 건 관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해, 화가 나면. 근데 이제 그게 운이 좋을 때는 먹혀들어. 근데 이제 운이 나쁠 때는 이제 구설수나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상관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욱하는 성격이고 표현이고 진로고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때요? 불이 용어는 꺼지겠죠. 그럼 물이 들어올 때 제일 나쁜 거예요. 흙이나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 특히 물이 들어올 때 나쁘다 이렇게 운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불이 제일 필요한데 욱했어. 근데 이 불은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자존감이고. 그럼 이 불이 나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면 자식을 끔찍히 위하고 자식의 신경을 많이 쓰고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정신이 되게 강하겠죠. 근데 욱했어. 근데 일할 때 직장에서는 욱하지 않아요. 왜? 이 불이 없어지면 본인이 금을 녹일 수가 없으니까 직장생활이랑 이런 관직 이런 데는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 금수상 한격들은 좋은 사주에 사실은 옛날 정승들이 많아요. 장관 출신들 이런 사주가 이제 많은데 그때 이제 운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이 물이 필요하니까, 이 불이 필요하니까 나한테는 자존감도 굉장히 세고 자존심도 세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절대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웃겨. 앉아요. 끝까지 내가 하는 말이 맞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되게 피곤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괜히 통화했다 뭐 이러죠. 근데 궁합도 나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쉽게 말해서 전에 제가 조금 풀어드렸는데 나무로 태어났는데 조그만 꽃나무예요.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많고 햇볕이 없는 사주예요. 나무가 약하고. 그러니까 궁합적으로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궁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불고기도 해다 주고 그래 잘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기운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 기분 좋고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한 거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거는 진짜 어떤 정말 이렇게 의지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물어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주는 아니까. 궁합을 아니까. 근데 이 진중권이한테는 이 토가 이렇게 많은데 쉽게 말해서 조그만 꽃나무에다 흙을 부으면 어때요? 꽃나무가 묻혀버리겠죠? 불도 꺼지고. 이런 사람하고 통화하면 안 됐어요. 잘못된 통화였다거나.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럼 땔감도 필요하겠죠? 이 땔감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겠죠? 여자에 대한 욕심도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 왜냐면 땔감이 있어야 불이 살아나겠죠? 근데 물론 뭐 실을 빼더라도 오행은 다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땔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 이런 사주는 여자한테 돈을 쓰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정도. 이런 사주는 만나면 별로 뒤에 돈을 안 쓰는 여자한테 돈을 안 쓰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00원, 2,000원도 불필요한 돈은 잘 안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하고 궁합은 어떨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금하고 이 물이 필요한데 이 사주에서는 땅이 많고 이 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물이 있어서 잠깐 반기는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진중권이하고는 좀 사이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 변할지 몰라. 이 자매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마음이 또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얘기하는 중에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배신 때릴 때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진 않으려고 그러면 궁합을 잘 봐서 옆에 둘 사람을 정확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배신 안 할 사람. 그리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열의 열은 마음을 다 내주면 안 돼요. 제가 왜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또 제가 정치 얘기를 또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좌파 민주당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여론전을 잘하고 선동질을 잘해요. 하나라도 뭔가 약점이 딱 있으면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가. 김건희 여사 보세요. 김건희 여사 옛날 그 뭐 줄인가 그거 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 결혼 전 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눈덩이처럼 키워가면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선동질을 하는 게 이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그런 거 되게 잘해. 국민의힘은 그걸 못하고. 그럼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윤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은 지금 검사 출신이고 뭐 자기네들이 청문회에서 뽑아놓은 거고 약점이 없거든. 부인 갖고 그냥 계속 김 여사님 갖고 계속 이 질질질질질 이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옛날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 제가 방송이라 그 얘기를 못하고 뭐 묻은 개가 다 아실 거예요. 뭐 묻은 개 욕한다. 김혜경이랑 김총수기는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은 한마디로 똥이에요, 똥. 그런데 그 약점 하나 가지고 쉽게 하면서 당대표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약점이 별로 없거든. 이 정치가 출신들은 옛날에 했던 말도 있고 뭐도 있고 이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물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김건희 여사님 그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야.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대바트 치길 잘해. 이번에 근데 나경원 후보한테 대바트 친 거는 그거는 사명살에 걸려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건 사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빨리 잊어버려야 됐어요. 근데 어제 또 토론에서 또 그거 갖고 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치평론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할 거 다 했어요, 사실은. 판사가 뭐 유창원이가 그 판사가 옛날 그 김명수 그 개통이기 때문에 울면서 그냥 깜빵에서 그 이재명이가 그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도 잘한 거야. 그래갖고 받아냈잖아. 구속영장 신청하게끔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서서 그게 이재명이가 트라우마가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공천회 때 자기 또 뭐 지들애도 지네들 애들 공천한 거고. 사실 지길 바랬어요, 이재명이는. 이재명이가 바란 국회의원 총수는 어떤 줄 아세요? 국힘 한 140석, 민주당 한 130석, 120석 이 정도. 그게 이재명이가 바란 거예요. 왜? 대선을 보면 지금 정청래 이렇게 까불고 하는 게 이재명이한테는 절대적인 마이너스예요. 지금 중도하고 쉽게 말해서 무당층 애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 우리나라 중도나 이 무당층 쪽에서는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탄핵해서 문재인이 그때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지만 국민들은 절대 국회의원 수가 적은 데서 대통령을 뽑는 게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한쪽의 권력을 몰아주진 않아요. 그걸 이재명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목이랑은 간, 신경,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하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예민하면 또 잠을 못 자. 그 대신 또 한 번 자면 오래 자야 돼. 그 대신 하루에 10시간 자다가 5시간 자면 멍 때리는 게 또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또 영이 또 잘 들어와요. 근데 뭐 한 13% 정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 사람 지금 운이 나빠요. 제가 볼 때 지금 운이 지금 나이가 62세인데 57, 58, 59, 60, 61, 61, 62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 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운이 별로 그렇게 좋게 흘러가진 않아요. 뭐 어렸을 땐 좋게 흘러갔네요. 나무가 계속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고 왔으니까 좋은데 지금 현재는 금이 토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크게 비전은 없다. 왜냐면 지금 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경쟁자로 인해서 이 불이 꺼지는 운이고 올해가 특히 나빠요. 올해가 갑진년이잖아, 그죠? 그럼 이 갑목은 작년 재작년은 그래도 나무가 들어와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뭐 대통령하고도 뭐 식사를 하고 독대를 하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유명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뭐 원희룡이도 뭐 자기한테 와서 뭐 부산까지 와서 책 써달라 그러고 뭐 부탁을 하고 뭐 나경원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분만 만나게 해달라 뭐 자기 지원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들어놓는데 이 진토가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 진흙이 들어오는 거, 이 암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꺼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 보수나 좌쪽에서 별로 이렇게 인기가 다 떨어질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가까이 할 인물 중에서는 아니다. 그 대신 적은 되면 안 돼요. 적이 되면 이 자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적은 되지 말고 그냥 너무 가까이 두지 말고 이렇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심평 변호사 거 잠깐 풀어드릴게요. 이 심평 이 사람은 뭐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뭐 윤 대통령님의 멘토다. 제가 볼 때는 멘토는 아닌 것 같고 진중권 씨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머리가 참 미련하다. 판단력이 없다. 자묘답게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나쁘고 무슨 뭐 멘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랄하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찾아보시면 알 거고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사이 그 정도 공합은 아니에요. 물론 그냥 한 번 만나서 뭐 의견은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뭐지? 뭐야? 이런 정도. 왜냐면 이사주에서도 물이 많은 사주예요. 윤 대통령은 물이 되게 많아요.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건데 이 땅인데 물이 많으니까 땅이 항상 이 물로 인해서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도움도 안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김건희 여사한테도 크게 쉽게 말해서 도움은 안 돼요. 김건희 여사는 화나 목이 많아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목화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주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울 때예요. 모든 게 다 얼어있고 눈보라가 칠 때 이 월에서 눈보라가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모닥불이, 이 정화라는 거는 병화는 햇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정화는 땅의 지열 아니면 모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되게 조그만 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땔감이 조금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자묘가 있죠. 이 자묘형이 있으면 신약한 자묘야. 이 사주는 아까는 신강한 자묘고, 이 신약한 자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쾌하게 확 얘기는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면서도 묘하게 상대방을 기분 나쁜 말을 잘해요. 지금 자묘끼리 지금 불티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SNS에서. 그러면 이 불이 약한데 그릇이, 이 무토라는 건 땅이에요. 이렇게 그릇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이제 금은 없는데 금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불이 본인인 거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근데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낯을 가려요. 특징적으로 이 정화의 특징은 낯가리고, 그 다음에 되게 성실해. 지각 한 번 안 하고 그냥 성실한 사주예요. 제가 사주를 이렇게 쭉 보면. 그 다음에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남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은 잘 못해요. 청탁이나 부탁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업 같은 거는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실 교수가 되는 사주여야 돼요. 변호사로는 좀 약해요. 사실은 변호사로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 권력에 기대서 김건희 여사하고 뭐 나하고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멘토다, 그럼 변호사니까 수임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권력을 지금 자꾸 팔고 있다고. 무슨 멘토예요? 본인이 무슨 멘토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 한번 통화했다고 또 밝혔어. 이 자매의 특징은 그래. 사실 정말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친한 마음에 그래도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녹음해서 까발리는 게 옛날 이준석이고, 또 자기랑 통화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 그럼 사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심평? 대통령 멘토래? 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도 해? 이런 사람한테 내가 변호사 쓰게 되면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겠네?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걸 노리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변호사로도 크게 쉽게 말해서 이 재판관한테 어필을 잘 못해요. 임기응변이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화가 본인 형제 친구인데 화가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 5%에다 미중의 정화 한 10%밖에 안 돼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게 임기응변에 약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화가 많기 때문에, 목화가 많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해요. 이해력이 빠르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 의도를 다 알아. 그래서 말을 탁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특기가 뭐냐면 옛날에 정치인들은 다 약점이 있어. 어제도 원희룡이 쉽게 말해서 옛날에 했던 말들 쭉 늘어서면서 하니까 아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친 거고. 그럼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로서 판사가 이렇게 탁 불시에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맞받아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멘토다, 뭐 김건희 여사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불이 잘하려면 이 땔감이 있어야 돼.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사실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또 이 정화일주들은 멋을 잘 부리고 남하고 똑같은 옷을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여자들. 여자들은 공주 사주예요, 사실 정화일주가. 호기심은 많고. 그 대신 쉽게 말해서 이 사주는 관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눈보라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럼 눈보라가 치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불효하는 자식이 생기고 또 이 관직이라든지 관운이 별로 없다. 거기에 이제 금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이 들어오면 불이 약해지겠죠. 이런 사주는 돈이 해퍼. 여자들이 만나려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신약에 재성이 많은. 이 금이 많으면 쉽게 말해서 돈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럼 여자들한테 돈을 잘 쓰겠죠, 그렇게. 그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그만 나무에 땅은 많고 물이 좀 있는데 고철더미가 쌓여있어. 그럼 햇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햇빛이 많으니까 도움이 돼서 의지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어째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보라치면 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진로를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윤 대통령도 이 눈보라치면 어때요? 불이 꺼지니까 윤 대통령한테도 항상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대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좋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물이 없잖아. 근데 이 눈보라가 치게 되면 이 쉽게 말해서 눈보라가 치게 되면 이 뜨거운 땅을 식히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겠죠, 겨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중권이하고는 아주 궁합이 나쁘겠죠. 아까 얘기했을 진중권이는 비가 오면 본인이 제일 중요한 명예, 관, 직업 이런 게 다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눈보라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진중권 입장에서는 불이 꺼지니까 자꾸 명예훼손이 되고, 그럼 서로 SNS를 싸우는 게 진중권 교수도 피해를 보는 거고, 심평도 만약 진중권 교수는 토하고 금이 많아. 그럼 불을 꺼트려.
그럼 서로가 궁합이 나쁘기 때문에 서로 지금 손해보는 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또 서로 자매니까 말을 상대방한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랬죠. 그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싸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본인들끼리 싸워. 왜 그 김건희 여사까지 껴드냐고. 뭐 통화했다. 서로 통화했다. 이 정치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하고 친하다. 김 여사하고 친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한테 누가 되는 행동이에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번 달에 계속 고철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나무가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지나면 괜찮으니까 조금 더 견디시면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말해서 국힘에서 앞으로 대표나 당대표나 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러면 기존 정치인보다는 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돼야 돼요. 그건 제 말이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할 일만 하면 돼.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물가 어떻게 좀 낮춰주고 금리 좀 인하되고 좀 편하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야. 이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도 내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사실 윤 대통령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거대 견제한답시고 모든 걸 다 막잖아. 그래도 할 일을 묵묵히 지금 윤 대통령 뚝심 있게 하고 나가는. 그래서 체코 원전도 24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이 사오미 불이 없는데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요.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묵묵히 견뎌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요. 당대표는. 그래야 대선에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사명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미리 방송을 했지만 그 예언을 다 해드렸잖아. 이럴 때는 조금 아침에 풍수학적으로 좀 검정색 속옷도 입으시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방송에서. 이럴 때 이제 사명이 껴있을 때는 이렇게 반신욕 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부터 이제 반신욕 하세요. 반신욕하고 검정색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명이라는 건 풀 때는 축술미가 있는데 이걸 풀 때는 금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금을 넣어주고, 오행의 금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가 있어. 그걸 넣어가지고 유금이나 신금을 넣어가지고 이 사명을 풀면 돼요. 이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이 욱해갖고 실수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10% 정도기 때문에 금방 없앨 수 있거든. 이름 갖고도 사실은 풍수학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 물하고 금에 해당하는 이름은 미음자고 금은 시옷지읒 치읒이에요. 비읍자하고. 이건 물이고 시옷지읒 치읒은 금이야. 예를 들어서 민준이 이렇게 이름을 예명을 져서 자꾸 듣는 것도 이 사명을 피해가는 법이에요. 그것도 이름은 한 10% 정도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질 때는 자동차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동차는 쇳덩어리잖아. 그럼 내가 금이었기 때문에 쇳덩어리에 있으면 대장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안정이 돼요. 사명살을 좀 피해갈 수 있고. 아니면 금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아차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그 패스트트랙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달이 조금 나쁘더라도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나라가 좌파 쪽에서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을 위하는 거. 국민만 보고 가는 거. 이걸 제일 잘한 거예요. 또 애국심이 많고. 한동훈 위원장도 모든 거는 사실은 여론, 국민들. 어제도 잘하시더라고. 민의, 국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심하게 조금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정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때 보면은 요즘 진짜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맨날 이게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그것도 같은 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보니까 진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화가 나서 TV도 끈 적도 있는데, 어쨌든 나쁜 거는 이제 나쁠 때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총선 끝나고 당대표 선거는 8월 7일 이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좀 처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미뤄달라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타고 막 이래갖고 못 미룬 것 같은데, 어쨌든 8월 7일 이후에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진짜 전당대회가 정말 축제장이 됐을 텐데, 오하하고 미토달에 전당대회 열린 게 술사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 조금 미뤘어야 돼요. 사실은 8월 7일 이후로 미뤘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제 방송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